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저에게 바로 빨간불을 켜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관세 무풍, 지금 관세 이야기가 계속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난주에 해주셨던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레이저 옵텍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근데 저 거기 그걸로 이제 커피값 잘 벌었거든요. 사부님도 잘 버셨다고 이제 라이브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들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먼저 차트 먼저 보여주실 건가요? 이거 레이저 옵틱을 네. 제가 우리 유찬희 본부장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을 때 쓱 듣고 있다가 차트 설명도 하고 쓱 듣고 있다가 나랑 입맛이 똑같은가 이게 진짜로. 그래서 이거 뚫리면은 진짜 한번 튀겠구나 네. 생각이 들었는데 3월 31일 날은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엄청난 폭락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상승 종목 자체가 거의 제로였어요. 네. 그 대형주로 구분되는 종목 중에 단 한 종목도 상승 종목이 오전 중에는 없었어요. 나중에 한 10개나 올라왔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 날은 그냥 애초에 거의 웬만한 주식들은 안 건드리고 뭐 이제 대선주랄지 정치 테마주나 이런 것들만 조금 하고 파등만 했다가 그 다음 날 이제 반등이 나오길래 제가 이제 레이저 옵틱을 주워 먹겠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내가 우리 그니까요. 유차희 본부장 이거 좋네. 종목들 중에서 나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정말 네. 잘 주워 먹는데 요번에는 나 레이저 옵틱 주워 먹겠다고 지난 주말에 얘기를 해서 화요일 날 샀는데 바로 이제 수요일 날 또 15% 네. 아침 일찍 또 팔아가지고 네. 좋았어요. 그날 동신건설만 정상적으로 팔렸으면 내가 열을 안 받았을 텐데 동신건설이 안 되는 바람에 네. 그때부터 좀 그랬지만 어쨌든 네. 레이저 옵틱 상당히 잘 그러니까요. 수익 내고 지금 또 눌러주니까 지금 다시 한번 쓱쓱쓱쓱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좋습니다. 요렇게 수익을 내는 종목들 좀 찾아볼 텐데요. 일단 온 그 금요일 날에 정치적인 이슈도 좀 해소가 어느 정도는 된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에는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까지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악재, 뭐 호재, 뭐 약간 뒤죽박죽인 상황인데 요런 상황에서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은 네.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 뭐 여러 가지 엉키고 설킨 게 있는데 네. 오늘 강했었던 것 중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엔터주들. 엔터주도. SM 엔터주도 왜 이렇게 잘 SM 가요? 또 신고가예요. 와, SM. SM 같은 경우 본다라면 신고가 7% 올랐어요. 세상에. 그러면 엔터주가 시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이번 주에. 네. 그런데 신고가에 갔다라는 거. 그리고 뭐 하이브도 그러면 여기서 상승을 추가 했다라는 거. 들어가도 괜찮은가? 그게 진짜 중요하죠. 눌려도 사도 되죠. 눌리면. 진짜요? 눌리면 사도 되죠. 이게 여기가 돌파가 된 거잖아요. 와. 돌파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11만 원 초반 정도 오면 네. 사도 되지 않을까 어우.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이브, 뭐 JYP 엔터테인먼트도 6만 원 초반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JYP도 지켜주는데 음. 에헤라디아 지금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공연을 못한 사람들이 이제 공연을 좀 많이 할 수 있죠. 연말에 맞아요. 연말에 맞아요. 특수를 연말에, 누렸어야 되는데 네. 못했잖아요. 맞아요. 미뤄왔던 나한테는 마의 5월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 왜요? 에? 5월은 가정의 달. 가정의 가정의 달이라서 어린이날 어린이날. 있지, 어버이날 있지, 우리 아들 생일 있지, 어. 우리 장모님 생신 있지, 와, 부부의 이벤트 날 진짜 있지. 많네요. 맞아. 부부의 날까지 챙기나요? 내 생일인데 내 생일 잊혀진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님 생신도 있어. 5월이 나는 진짜 역대 비상금 모아놓은 거 다 털어내야 그러니까. 탈탈 털어내야 아, 그럼. 되는 한 달이야 한 달. 4월 달 많이 수익 내셔야겠네요. 근데 나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쨌든 공통적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콘서트가 원래 많아요. 네. 가족들과 함께하고 연인과 함께 그래서 할수 그런 있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공연이 이제 또 오. 5월 지나면 뭐가 있겠어? 워터밤 있겠지. 여름이 다가오면 또.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이제 못했던 공연이 네. 이제 잘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산불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것도 한 달 지나면 다 잊혀지겠죠. 그래서 서서히 다시 시작을 그러니까 하고. 벚꽃 축제가 이제 지금 이제 망했지만 또 다른 축제들이 늘어난다라면 뭐 그런 것들이 또 엔터주들은 긍정적이고 거기다가 오늘 엔터주도 올라왔고
엔토주 얘기하면 맨날 한알령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중국. 오늘 찐 한알령 애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오. 파라다이스 뭐 이런 호텔신라 그렇게 못 가던 신세계가 오늘 12% 올랐어요. 관광 쪽 다시 신세계가 시작이 되는 12%, 거예요. 롯데 쇼핑이 이제 면세점이나 이런 네. 쪽으로 아. 이런 애들이 다 면세점 관련된 애들이야. 어. 롯데 쇼핑이 9% 이렇게 와. 올랐어요. 그러면 자 이걸 사자라는 건 아니에요. 엔토주를 말하면서 한알령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좀 나온 건데 오늘 중국 소비지가 왜 강했을까요? 지금 다 너무 살 게 없어서. 아니지. 친중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네. 내가 엊그저께 제일 짜증나게 봤었던 뉴스가 뭐였냐면 일본 라인이 일본 그냥 다 팔았다는 거야. 분립 끝, 뭐 지분 변화, 뭐 이런 네이버 라인 야후 하면서 그 이슈가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라인 네이버는 뭐 우리 그렇게 심하진 않다 얘긴 하지만 어쨌든 라인 뺏겼잖아. 열심히 키워놓은 거 기술력도 그쵸, 없는 그쵸. 새끼들한테 그리고 계속 용산에 있는 새끼가 일본에서 가가지고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 또라이 새끼들 다 저기 해놓고 뉴라이트 그러면 그런 관계가 복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으로 가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아까 친구 얘기했듯이 요렇게 친했어. 근데 약간 관계가 안 좋으면 이렇게 좀 붙을 수 있고 이렇게 친했는데 좀 관계가 안 좋으면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잖아. 세 명이서 있을 네. 때는. 그러면 중국하고 조금은 더 관계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엔터주들은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묘하게 이전 그 정권에 이제 이전 정권이 됐죠. 어쨌든 이상한 놈들이 이상한 요직에 앉아가지고 일본을 역사관이랄지 여러 가지를 옹호한다거나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를 못 쓴다거나 그러니까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미친 자들이 그런 중요 요직의 뭐 연구소장 무슨 뭐 이런데 우리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부분들에서는 상식으로의 좀 전환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오죽하면 대통령 새끼가 우리가 반을 채웠으니 쟤네가 반을 채울 거라 그러는데 저기서는 반 더 채워와 이런 헛소리나 듣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지지율 1위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그 반일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친중이라고는 볼 수는 조금 없고 저도 좀 친중 쪽은 좀 싫어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중국이 뭐 관광객이 엄청 몰려와 갖고 막 뭐 비자를 뭐 어떻게 싫어해요. 근데 일단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중국 쪽과의 어떤 부분이 생길지도 몰라. 약간은 좀 더 이 현재 정권 그 윤석열 정권보다는 조금은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심리가 오늘 좀 통에 들어가서 그래서 아마 한알령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르지 않았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나의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이건 미디어 아니에요? 스튜디오 드래곤? 네, 컨텐츠 미디어. 오. 어. 그 중국이랑 뭐가 있죠? 그동안 중국은 다 불법 다운로드 봤잖아. 아. 아니 지난주 우리 그런 얘기했잖아. 폭삭 폭삭이 중국 애들이 야 이제 돈 내고 제대로 보자. 근데 맞네. 어? 맞네. 네. 중국 애들도 개몽하고 있어 지금. 어. 컨텐츠 좋은 거 보자. 어.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 내가 예전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한 100개가 넘는 작품이 있대. 근데 이걸 못 풀고 있대. 아 그래요? 왜냐면 코로나 때 만들고 뭐 한 거라서. 세상에 못 나온 작품들. 못난 작품 너무 많은 거야. 네. 근데 이제 중국에다 풀면 어떻게 되겠어? 어차피 그거 다 삼각된 거야. 다 비용 손실 처리한 거예요. 근데 해서 돈 벌면 그럼 수익만 수익 있잖아요. 나오는 거란 오. 말이에요. 근데 차트도 보면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딱 보면은 그래요. 최근에 이제 많이 이게 작년 말에 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최근 한 달을 보면 이게 박스예요, 박스. 박스인데 요 대량 거래 나온 날 있죠. 대량 거래 나온 날이 요 날. 요 양봉 안에서 기간 조정 주고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올라오면서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이 뚫리면 나쁘지 않다. 안아 보인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원래 그동안은 엔터 하면은 뭐 YG가 됐든 JYP가 됐든 SM 이런 걸 좀 말씀드렸는데 네. 제 컨텐츠 제작 쪽은 쌈지 빼고 네. 쌈지 엔터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예전에. 하추핑. 네, 하추핑 얘는 등골핑이라 그러죠. 쌈지 엔터를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 왜냐면은 규제를 해도 애들 거는 규제를 안 한다. 애들 건 못 막는다. 그래서 컨텐츠를 보려면 쌈지 엔터만 보자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스튜디오도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미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더 이제 올라갈 시작이라니까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러면은 봐봐 SM 갔잖아요. 아 이렇게 가는 것처럼. 간다니까. 돌파되면 가는 거죠. 돌파되면.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요 박스에서 모아 가든가 네. 아니면 돌파할 때 네. 다음 주 초에 돌파할 때 사든가 충분히 어. 오늘 많이 올랐어도 오늘 5%밖에 안 올랐어요. 그럼 쌈지 엔터도 아직도 유효한가요? 아니, 쌈지는 좀 많이 올랐지. 쌈지는 또 많이 올랐고. 부담되지. 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애들용에서 이제 네. 어른용으로 이제 앞으로 실적이 보일 네, 만한. 바꾼다라면 네네. 컨텐츠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승천 한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용용 죽겠지 하면서. 아 좋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도 지금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서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까지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네요. 사부님은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지난주에 대선주 보자 아마 선고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제 어찌 뭐 운 좋게 그게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간에 있어서 이제 선고가 화요일 날 이제 그 하겠다라고 4월 4일 날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이제 4월 3일 날 이제 고점을 만들고 또 쭉 빠졌죠. 왜냐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선거 확실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주말 동안에 약간 멘붕 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윤석열 탄핵이 되면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율 1위인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러면 이재명 주가 오늘 상한가 가야 되지 않았냐라고 하신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자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오리엔트 전공이 한 1,000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2만 원 가까이 갔어요. 와. 네, 그죠? 그래서 금요일 어쨌든 선고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최고가를 찍었어요. 네. 근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MB 때의 이화공영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때 그 아가방 컴퍼니, 뭐 보령메디앙스 이런 것들이 시세가 한번 주게 되면은 잘 주면 20배 정도 줘요. 네. 예, 이화공영 한 25배까지 올랐어요. 20배 왔어요. 온 거야 이미 오리엔트 전공이 20배를 거의 다 왔다고요.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세력들이 얘네들을 엄청나게 땡겼어. 네. 그러면 얘네들이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걔네가 들고 있는 물량을 누군가한테 던져야 팔아야 지네가 이익이죠. 그렇죠. 그러면 걔네 입장에서는 언제 가장 쉽게 팔겠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려고 할 때 그때가 이슈가 언제예요? 확 올 때. 그때가 오늘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기대감이 확 있을 그래서 때. 그리고 뭐 이슈 있을 때마다 상한가 가고 무죄 판결됐다고 상한가 다음 날 꼭지 찍고 선고 날짜 나오니까 그날 상한가 가고 다음 날 하고 이게 훈련이 됐다가 오늘은 상한가고 다음 날 이제 되겠지? 이런 생각했을 건데 세력들은 되려 엄청 올라와 있는 이거를 던져서 크게 수익을 먹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뭐래요? 바닥에서 제대로 올라오지 못한 다른 후보군이 될 만한 야권 후보주들 주식들을 왕창 들어가게 해서 끄집 올려버렸죠. 돈이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차익실현 나오고 많이 올라간 거 차익실현 나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정확히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멘탈 잡고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나 끝났어? 나 끝났나? 나 이재명 주 완전 왕창 들고 있는데 나 끝났나? 동신건설 나 끝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뭐냐?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음, 오늘 선거가 나오자마자 이제 이재명주나 이런 대선 차기에 나올 사람들이 이제 빵 뜨겠다 오늘 상한가 가겠네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걸 보고 공포에 질린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전체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전체가 올랐어. 네. 이재명주도 오르긴 했어.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크로스가 나왔는데 네. 자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뭐가 중요하냐? 이 이후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요.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이제 뭐 미니 경선이 치러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권에서는 의미 없어. 그죠? 이재명 그냥 1등 요 부분들이니까 여기는 이쪽 확보되고 이제 대선이 치러지면서 뭐예요? 서로 정책 공약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기들 어필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언론은 뭐 할까요? 언론은 계속해서 설문조사, 여론조사 결과들을 내놓겠죠. 네. 그러면서 계속 이재명 1등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이쪽에 오늘 급등했던 것들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들 또 물려요. 또 물립니다. 그거 쫓아가서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세력들이 또 던져서 팔아먹기가 너무 좋죠. 그리고 많이 내려온 이재명주를 다시 사거나 혹은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이재명주가 1,000원짜리들이 이렇게 막 15,000원, 2만 원 이거 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는 며칠 뒤에는 또 1,000원짜리가 또 시작해요. 그리고는 또 최근 며칠간 뭐 무슨 건설 뭐 해갖고 또 1,000원짜리가 또 올라가. 뭐 하자는 거죠? 이미 목표는 20배다. 그러면 그 20배 간 놈을 하느냐? 그건 아니지. 위에서 설거지하죠. 밑에서 새롭게 어차피 대선주는 의미 없어. 사실은 정상인 주식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게 올라가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비리 대통령 뭐 싫잖아 여러분들. 근데 내가 대통령 됐다고 요 사람이 대학교 동창이래. 이거 대선 캠프에서 도와줬던 사람이래. 그래서 그 회사가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로지 시세로만 명분 만들어 놓고 끄집어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힘의 논리, 수급의 논리로만 종목들을 보고 가게 되면 앞으로 2달이에요. 기간 짧아요. 그 2달 동안이 매우 알찬 수익이 매우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2달 동안 여기서 생각해봐. 트럼프가 과연 정신 차리고 우리 다시 서로 좋게 살자 할 것인지 아니면 2달이라는 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관세 문제, 뭔 문제해서 시끌시끌 할 건지 제가 보기엔 시끄러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2달 동안 재미없는 장세가 펼쳐지게 된다라면 테마주는 더욱더 강해지겠죠. 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대선을 치러내는 그 과정 속에서는 계속해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야권 한 명, 여권 한 명 이렇게 봐도 돼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1등만 보든지. 무조건 지지율 1위. 여권에도 무조건 1위만 제일 센 종목. 무조건 대장주만 가야 되고요. 나는 이놈도 싫고 저놈도 다 싫어. 어차피 이놈 대통령 되나 저놈 대통령 되나 나는 도저히 싫어. 그러면 공통 정책. 저출산, 일자리. 그래서 오늘 그런 관련주들이 강력한 상승을 또 했습니다. 예, 일자리주와 그다음에 저출산. 그래서 이것들도 저희가 다 잡아드렸었어요. 수요일 영상에서 일자리, 릴비스, 원티드 랩, 그다음에 오픈놀 뭐 이런 종목들 다 상한가 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출산 뭐 다 아시잖아요. 저출산은 그렇죠. 저출산, 뭐 아가방 컴퍼니, 뭐 보령 메디앙스, 보령 메디앙스 없죠. 자, 아가방 컴퍼니, 뭐 그다음에 꿈비, 뭐 이런 종목들 해서 다 가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대신에 이 정책주가 얼마나 갈지는 또 이제 어쨌든 실시간 일어나서 이제 실시간으로 힘이 다하는가 아닌가 다시 힘 좋을 때는 또 한번 들어가고 해보는 것이 있고 문제는 그거예요. 당장 갔어. 근데 얼만큼 갈까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꼬리표를 달아야 되는 게 저출산? 누가 대통령이 된들 그거 해결하기 쉽겠어요? 역대는 해결 안 하려고 했나? 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대한민국의 어떤 뭔가를 구조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은 안 돼. 이 과학자들이나 뭐 학자분들 뭐 다 이렇게 연구를 했지만 일단은 수도권의 대도시의 인구가 밀집되는 것부터가 문제고 그게 갖고 있는 자원들을 다 쪼개서 써야 되는 부분들 가격이 올라가니 내 소득으로는 집을 뭐 가정을 꾸려나기가 어려워 내 꿈을 포기해야 돼 등등등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안 해 연애 안 해 뭐 하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게 늦어지고 결국 이제 아이를 안 낳는
그럼 꿈을 이룰 만한 정책주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네, 저출산을 저출산은 또 뭐 근본적인 이렇게 해결을 해결책이 안 된다. 할 만한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음. 그 저출산주가 진짜 미친 듯이 상승을 계속 이어갈까 하는 부분에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위 후보자들의 정책을 이제 그 사람의 정책, 그 그러니까 사람의 MB 정책을 때도 잘- 4대강 해갖고 4대강주가 미친 듯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탄력은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역 화폐랄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이 사람 저 사람이 무슨 정책을 어떻게 가장 밀어붙인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정책을 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누구나 내는 정책은 이루기가 힘들어. 음. 말한 것처럼 저출산. 나도 애 낳고 있지만 쉽게 애를 낳으라는 말을 못해. 애를 낳으면 좋은 것도 많어. 하지만 힘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 어느 정부나 일자리 만들겠다라고 하지. 전 세계 모든 근데 일자리를 정부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기업이 정부 일자리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누구나 말을 다 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성공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성공했다고 인정을 못 받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한계가 유리천장처럼 뭔가 막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게 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명박 4대강 4대강 엄청 해먹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쨌든 뭐 원전 같은 거, 원전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 정부가 핵심적으로 내가 이건 자신 있게 내 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하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방송에서 내가 끝까지 지역 카페 하면서 방송이 끝났어. 지역 카페 관련된 종목이 네. 나쁘지 않았어요. 뭐 코나이가 됐든 웨캐시가 됐든 뭐가 됐든 좋았는데, 아니 이재명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지역 카페인데 네. 당연히. 근데 지역 카페가 윤석열 때문에 쪼그라들었어요. 쪼그라든 게 복구만 돼도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러네요. 부분들은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물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건 아니지만 네. 야권이 1위니까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그 정부의 친화력, 그 정부랑 뭔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건 짬짬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LG가 잘 갔었어요. 그 이명박 때는 건설 관련된 게 쫙 잘 갔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정부하고 호흡이 잘 받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목받은 게 이재용이었잖아요. 삼성전자. 네. 먼저 만나고 이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경제가 최악이잖아요. 네. 경제가 최악이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정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정부가, 민주당이 그동안 약간 뭐라 그럴까, 노동자 친화력이 높았는데 어쩌면 이번에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일단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의외로 기업들이 주가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관련된 기업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네. 내가 선별해서 대응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뭐 나중 얘기고, 일단 정책으로 본다라면 일단 저는 뭐 지역 카페 관련된 건 계속해서 또 봐야 된다 지역 카페.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정치하고 관계 없는 섹터. 이건 이제 그때도 수요일에도 말했지만 저는 은행주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왜냐면 경기 방어주. 아니 경기 방어주는 아니지. 은행주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 예, 경기 안 좋으면 은행주들은 그냥 난리 나니까. 근데 KB금융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계엄이 딱 발생하기 전날이 최고점이었어요. 계엄 발생하고 나서 제대로 된 반등다운 반등을 못 해줬어요.
이거 KB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신한도 마찬가지예요. 신한지주도 제대로 된 반등다운 반등을 못 해줬어요. 하나금융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들이 왜 반등을 많이 못 해줬냐면은 첫 번째 배당 여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왜 배당 여력이 떨어지냐? 배당의 그 분담금, 그 준비금을 환율에 맞춰가지고 그 비율을 조정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용어를 까먹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환율이 얼마였어요? 1350원, 뭐 1360원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계엄 터진 다음에 1480원, 1470원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배당을 얘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못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당 다시 정상적으로 하겠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어쨌든 기업을 살리겠다. 아까 경제 성장 정책으로 간다라면 부실 기업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길게 보면 은행주들한테는 긍정적이죠. 부실 채권이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또 거기다가 뭐 소비자 전국민 재난지원 그 탄핵 축하금 주지 말란 법이 어딨어? 왜 표정이 왜? 아니 이번에도 민주당이 20만 원인가 주자고 했었잖아요. 추경을 했을 때 전 국민 20만 원, 25만 원 그 계엄 극복 그런 비용 그런 걸로 주자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국민의힘 반대했거든. 근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됐다고 치죠. 그러면은 계엄, 탄핵 극복금 해가지고 20만 원, 25만 원 주지 말란 법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기업 가게에는 긍정적이고, 그러면 또 이런 거 은행주들한테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면 주가가 의외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런 은행주들이 밀린다, 그러면 저는 1순위로 은행주들을 사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돈이랑 또 직접적으로 그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기랑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정치 관련 주들은 지금 그 후보에 관해서 정책을 어느 정도 좀 자신감 있게 밀고 가는지 그거를 가장 먼저 좀 캐치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거는 뭐 길게 가는 것보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 입장에서 되게 고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부님을 좀 그 라이브를 보면서 계속 캐치하면서 쫓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진짜 정치 때마다 대선주 특히 이재명주로 네. 사실 저는 그분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12월부터 아주 뭐 정말 1년 벌 돈을 이미 벌어놨습니다. 저는 정치가 아직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지만 좀 계속 뉴스 팔로우하면서 어떤 기업들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캐치해서 같이 이 수익까지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4월 둘째 주, 4월에 이제 둘째 첫 주는 이번에 지났고 둘째 주를 잘 맞이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4월 둘째 주는 만기가 있는 줍니다. 다음 그래서 주야. 뭐 만기에 대한 뭐 체크 포인트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말 못해요. 그래요? 왜냐면 내가 이거 교육 아카데미라서 그렇구나. 내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 그게 궁금하다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전 A 듣고 프로로 싶은데. 오십시오. A A프로에서 유 유 본부장 본부장. 치면은 네. 된다고 합니다. 또 옵션 강의 해주시니까 좀 그거 해주시고, 아무래도 옵션 저희 하고 있잖아요. ELW라든지. 그래서 같이 또 단기적으로 또 하루에 용돈벌이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전략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8시 반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주말에 A프로 유 본부장 네. 거기서 공짜는 아닌데 네. 하여튼 또 추가 영상 하나 더 올리려고 해요. 진짜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네. 말한 것처럼 옵션 만기 전략을 하나 올리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소정의 금액 결제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만기 가까이 됐을 때 진짜 큰 수익 그렇죠.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부자 되세요.